리얼미터 그런 전체는 저희가 사물이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카톡방 보시면 되겠고, 리얼미터에서 몇 가지만 볼 건데요. 우선 이 조사가 되게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오늘 조사가 되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조사는 6월 20일부터 21일 목, 금 그 두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 청문회 있었죠.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가 금요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금요일 날 내용이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반영이. 완벽하진 않지요. 목요일도 있었고, 또 금요일 날 그 변호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있었던 최상병 특검이 완벽하게 반영이 된 거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하루. 이거를 감안하면서 보겠는데, 우선 대통령 지지율은요, 윤석열이 지난주에 비해서 2% 올랐습니다. 2%. 근데 사실은 뭐 30% 이 초반이 이까진 게 뭐 1, 2% 오른 거 가지고 뭐 올랐다 말았다 할 것도 없죠. 그냥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요, 지금 사실은 32%가 전국 평균이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이 어디가 있냐? 대구, 경북 45.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강원도가 높아요. 강원도가. 그리고 평균보다 높은 곳은 부울경하고 대전, 세종, 충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32 자체가 워낙 낮은 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울경 39도 높은 건 아니죠. 예. 하여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의외로 부울경보다 강원도가 높아요. 강원도가. 전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북한하고 엄청나게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대북전단 문제로 지금 북한하고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 적대적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안보 위협, 전쟁 위협 이게 크거든요, 지금. 그런데 강원도에서 전쟁 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예 그냥 뭡니까, 북한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강원도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걱정이 없나 봐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한반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정도가 아니고 적대적이잖아요. 지금 당장 국지전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지역들이 싫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해. 이거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물론 강원도가 워낙 크니까 강원도 전체를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딱 봤을 때 한반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 강원도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높아요. 지지율이 43.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60대하고 70대가 높지요. 32% 나온 게 보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는 다 20%대고 20%대고 50대도. 그런데 60하고 70이 42, 50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32가 나오는 겁니다. 32가. 근데 보면은 중도에서 25, 중도에서. 그러니까 중도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정말 참담한 거예요. 사실 지금 지지율이 자꾸 20% 중반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10%대로 안 떨어지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갤럽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나오면은 이번 주에 10% 안 떨어지나? 지금 10%대로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권이 10%대로 떨어지면요, 이거는 사실은 끝난 정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지금 지지율이 막 26%, 24%, 21% 나온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 이런 낮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갖고 우리가 별로 담담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32%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갤럽에서는 20%대고, 그럼 이거는 거의 진짜 정권이 끝났을 때 모습인데, 뭐, 거의 뭐 1년 내내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냥, 아, 원래 그런가 보다,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막 10%대를 막 기대하고 있잖아.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지지율이면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게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어딥니까? 제일 높은 데가 농업, 임업, 어업. 시골에서 농업, 임업, 어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43, 제일 높아. 그 다음이 무직, 은퇴, 기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높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가 높습니다. 전 이것도 참담한 게요.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지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당장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아마 연령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이 지지하는 거. 근데 가정주부들은 왜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주부들은요. 참 이상해. 또 하나는 시골의 노인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들이 지지율 높은 거는 뭐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사실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대라든가 지역 같은 거를 그냥 감안하지 않고 내가 종사하는 업종만 봤을 때는요, 이 정부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정부가 지금 농업, 임업, 어업에 있어갖고 어떤 도움이 돼요, 지금?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균형 발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나 지금 찬성하고 있지? 그런데 왜 지지하죠? 난 정말 이런 조사를 볼 때 그냥 윤석열 지지율 몇 프로 나왔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뜯어서 보면요,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들이 장난이죠. 언론들이 똑바로 보도 안 하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고, 사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루 종일 방송 보니까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가짜 뉴스가. 황당해요, 황당해.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사실 이번 국회 들어와서, 그쵸, 22대 총선 이후에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돼, 사실요. 우리나라 같이 양당제가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국힘당도 지금 지지율이 사실은 뭐 콘크리트가 있을 텐데, 선거 앞두고로 뭐 민주당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더군다나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도 아주 뭡니까, 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혁신당으로 많이 유입된 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여기에 중도도 꽤 있어요. 근데 민주당한테 좀 아쉬운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좀 더 강하게 하라 하면서 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친 거, 그 합친 지지율이 그 앞에 있던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라 봐도 거의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10%가 넘게 나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국힘을요 1% 앞섰습니다. 1% 앞섰어. 아니, 지금까지는 조국혁신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국힘보다 한 몇 프로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래도 조국혁신당 합치면은 한 10% 너희들 이겨, 앞서, 좋아하지 마, 그랬었는데, 오늘 조사를 보면은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힘당을 앞섰어요. 그럼 국힘당이 지난주에 비해 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힘당 지지율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높은 지지율이에요. 오늘 나온 지지율이 지난 4월 달부터 통틀어 가지고 제일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보다 올라갔어. 근데 국힘당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추세인데 민주당이 앞선 거거든요. 이거 왜 앞선 겁니까? 이거 왜 앞선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분명합니다. 이거는 청문회 효과가 크다. 청문회 효과. 왜냐면 요번에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거의 2점 몇 프로입니까? 2.5%가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이 2.5%가 민주당 간 거죠. 민주당. 그동안 민주당 보면서 답답하고 지난 국회 때 민주당 보면서 답답했던 사람들, 요번에 국회의장 이 선출 과정 보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상임위 11개 장악하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야 진짜 정청래 위원장 비롯해가지고 야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하고 세게 나간다. 여기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에 있던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온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우선 지금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아주 막 입법 독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저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번에 특검 11개 상임위 차지했다고 해서 중도라든가 아니면 지지율이 딴 데서 빠진 게 없어요. 빠지지 않았어. 올라가면 올라갔지.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까지 모습에 실망했던 아주 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넘어왔다고요. 넘어왔다고.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국힘당이 야 우리 법사위 안 주고 뭐 안 주고 뭐 안 주면 안 할 거야. 그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 난리 쳤는데 그런 거 꼴 보기 싫은데 민주당은 그래도 상임위 11개 갖고 와갖고 법대로 하겠다 하면서 지금 막 상임위 아주 강하게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걱정했잖아. 협치 안 하고 독주하면은 뭐 빠지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단순히 강성 지지자들, 뭐 개혁 의지 강한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튼튼해요. 튼튼해. 지난번에 비해서 뭐가 떨어진 게 없어요.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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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꼭 유념해가지고 22대 국회 그 초반만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아주 강하게. 국힘당 보세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어 들어왔죠. 상임위 난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오늘 이 국민의힘이 상임위 7개 우리 안 받겠다 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결국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국힘이 상임위 7개라도 받을게요 하고 국회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27일인가요? 27일 날 요번 원구성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들어왔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 난리거든요. 국힘당 추성호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막 혼자서 청문회 열고 폭력적이고 저렇게 엉망이다, 문제 많다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 들어오지 말아야지. 더 보이콧 해야지. 더 파업해야지. 그런데 어떡합니까? 기어 들어오잖아요, 결국. 왜? 이거 이대로 만약에 지금 안 들어가면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 타이밍을 못 잡아요. 타이밍을 못 잡아. 똑같아, 금식하고 단식하고. 단식을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다. 그러면 단식을 끝날 때를 잡기가 어려워요. 국회 만약에 보이콧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들어오지 말던지 우리가 상임위 18개 다 가질 거야 해버리는 순간 얘네들 못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야. 전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그냥 상임위 다 가기를 그냥 바랬는데 오늘 국힘당이 거절할 줄 알았는데
거절하길 간절히 바랬는데 결국 기어 들어오잖아요. 이것들은 어떤 정당이냐면 제가 제목에 넣었는데 강약 약강,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아주 그런 전형적인 인간들이거든 국힘당이. 근데 민주당이 요번 들어와갖고 워낙 세게 나오니까 야 법사위는 말도 안 되고 운영이건 과방이건 아유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잘못했다가는 지금 산자위까지 국방위까지 뺏기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또 법사의 역할이 크죠. 법사위에 제가 사무리 때 방송을 했지만 아니 청문회 하는데 국힘당이 안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어가갖고 사실은 이종섭이니 임성근이니 지들이 막 중간에 보호해주고 시간 끌고 청문회를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완전히 그냥 보이콧 해버리면서 그 증인들을 완전히 민주당의 밥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사실은 민주당 동무대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요 앞으로 국무위원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차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어 들어오는 거죠. 결국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서 이번 그 상임위 때 민주당이 제대로 한번 기선제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도 국회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명분은 계속 국회법 그랬는데 결국 며칠 지났어요. 6월 7일이 국회법에서 말한 상임위 끝내야 되는 날이었어. 6월 7일이. 근데 27일쯤에 원구성 끝나면 20일. 법에서 딱 제시한 날보다 20일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국힘도 국힘이지만 민주당도 대국민 사과만 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 여당 때문에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과하겠다. 사과를 해야 돼. 그러면서 다음 국회 때 다음 22대 국회 후반기 때는 반드시 법대로 100% 지키겠다라는 걸 지금 미리 얘기해야 돼. 미리.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할 때라든가 제대로 이번 국회 원구성이 되면은 사실은 당대표는 오늘 그만뒀으니까 최고위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를 빨리 운영하려고 했던 게 억지가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였는데 요번에 저 국민의힘 때문에 20일 늦어졌구나.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지 다음 국회 때, 다음 후반기 때 민주당이 진짜로 저 국힘당들이 딴소리 못하게 또 이렇게 뻘짓거리 못하게 법을 딱 지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민주당이 지금 22대 국회 초반은 굉장히 국힘에 대해서 기선제압하면서 잘하고 있다. 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지 야 민주당 너희가 잘하는 게 아니고 국힘당이 못하는 거야 라고 막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저는 22대 국회 들어와갖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국힘당이 나쁜 놈인데 민주당 너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올바로 된 사실은 판단이 아니에요. 뭘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뭘 못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도 없어. 그냥 막연한 말. 그냥 막연하게 하나만한 말. 구체적으로 뭘 못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없으면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민주당도 잘하는 거 없어요. 국힘이 못하는 거지.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22대 국회 들어가고 초반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 6월 셋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